레이저파나 초음파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마이크로파나 적외선파나 이게 어떤 전파에 상관없이 또는 전력계 그 전파도 보면은 보다 전력을 많이 들어간 강력한 전파, 그렇지 않은 전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전파의 어떤 파장에 따라서도 또 틀리고요. 그래서 거기 데이터 축적 실험을 통해서 이런 전파를 썼을 때 1초에 또는 더 이렇게 한 10초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더라. 이렇게 짧은 거리 안에서 이렇게 실험실 그냥 그 창고 안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짧은 거리 안에서 전파 도달 실험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시간에 0.5초의 시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이런 데이터 실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산으로 해가지고 실제 내가 이런 전력을 갖다가 이렇게 몇 배수를 하는 거예요. 500배수, 뭐 1000배수 또는 뭐 이렇게 만 배수, 20만 배수, 40만 배수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곱하기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력을 측정을 했을 때 가령 이게 에이사 레이더에서 제가 얘기했던 기술인데, 에이사 레이더에서 얘기했던 기술인데, 되게 그 최강 기업 YTN 사이언스에서 화장실에 그 어떤 그 감지를 할 때, 화장실에 갈 때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센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파의 정확히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좌표와 숫자 방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그 어떤 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더라고요. 불법 촬영이로 화장실의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부분을 쐈을 때 이게 어떤 그 거리를 측정을 한다는 이런 센서를 하시더라고요. 뭐 전파의 시간 안에 도달하는 거리를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방식은 제 방식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을 이렇게 하셨으면 더 정확하고요. 네. A사 레이더에서 제가 얘기했던 기술입니다. 뭐 어떤 스텔스기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파가 되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전파를 쐈을 때 그 전파가 사라진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히 이런 시점으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AI에 가면 더 정확하겠죠. 데이터 축적을 통해 그쪽에 전파를 쐈는데 전파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지점이 정확하게 좌표와 숫자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텔시드기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런 방식을 쓰셨으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파를 갖다 여러 군데 쏴가지고 어떤 그쪽 움직이는 전파의 어떤 그 도달 거리를 어떤 상대방의 움직임을 스트레스기라는 것을 방향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냥 전파를 많은 숫자를 쏴가지고 움직일 거리와 방향을 계산해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 방향과 속도, 거리 예측 지점을 예측해서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어떤 위성이다. 그러면 위성 같은 데서 영상 촬영으로 그쪽으로 지역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고고도 정찰기다. 그러면 그쪽에서 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동원해 또 다른 레이더로 그것을 이렇게 레이더를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본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잡아내는 방법인데, 스텔스기를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레이저 뭐 차량에서 쏴갖고 레이저로 쐈다, 레이저 이렇게 광으로 쏴가지고 라이더 방식일 수도 있고요. 차량에서 이렇게 쐈다 그러면 거리를 이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거리에 갔는데 그 부분에서 딱 탐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거리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CCTV에서 이렇게 적외선 쏘지 않습니까? 적외선을 이렇게 밤에도 볼 수 있잖아요. 적외선 쐈을 때 이렇게 싹 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거리를 데이터 축적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그 정도 거리면 건물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계단이다, 건물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간다는 것을 해가지고 몇 배수를 하든지 거꾸로 마이너스 몇 배수를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파의 그 탐지, 딱 전파가 딱 닿았을 때 반응이 오는 이런 것들을 해가 계산해서 그 부분을 파악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축적 속에서 거리를 계산한다는 거죠. 전파가 보통 레이더 방식은
그 전파가 되돌아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텔스기 같은 건 전파가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것을 계속 여러 번 되풀이해서 봤기 때문에 뭐 들을 사람은 다 들었겠죠. 에이사 레이더 기술에서도 하나 에이사 레이더 기술에서도 제가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그 레이더 기술을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과 더불어서 어떤 레이더 돔의 면적이 제한이 있어서 레이더의 소자를 대중소로 틀리게 만들어주고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많이 이렇게 넣기 위해서 목적별로 큰 거는 큰 거 쓰고 중간 거는 중간 거 쓰고 숫자는 숫자를 쓰고 이렇게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를 만들어내 가지고 묶어서 쏠 수도 있고요. 같은 파형도 만들어낼 수 있고 소자의 레이더의 소자에 어떤 기능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파를 몇 개 만들어내냐 이런 것을 따라서 레이더 소자의 숫자가 많으면 수많은 다양한 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제 방식인 어떤 워키토키 통신기에도 영상 통신기에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워키토키식으로 동영상을 주고받는 이렇게 되겠다면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컴퓨터 회사에 100대 있으면 그것을 서로 인터넷망을 서로 간에 100개 인터넷망을 만들어 가지고 유선 방식, 무선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동영상 사원들끼리 영상 채팅, 그러니까 영상 전화가 가능하고요. 회의 서비스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갖다가 설치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회의 밖에 나갔을지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무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선 컴퓨터에다가 무선으로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서 뭐 AM, FM 라디오는 하나의 채널만을 들 수 있지만 이거는 10개 채널도 이렇게 그렇죠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통신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선망을 형성을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또는 하나의 전파라 똑같은 전파다 그러면 똑같은 전파를 스마트폰 같은 방 안에 SKT, 뭐 KT 거기 같은 회사에 소속된 거기에 가입자가 있다 할지라도 번호가 틀리면 각각이 틀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의 전파라 할지라도 서로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안에 이렇게 이 스마트폰 안에 20대 있다, 10대 있다 그러면 10개만 10개 회선이 있는 거고 무선망이 그에 따라 각각 통신할 수 있고 100개면 100개가 통신망이 10,000개면 10,000개의 통신망이 이렇게 번호를 따라서 SKT 서울에서 전파 가입한 사람 몇백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해서 하나의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통신한 위성이다 그러면 거기 10,000대 스마트폰 10,000대 있다 컴퓨터에 100대 있다 뭐 유무선 모든 통신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통신 장비들이 있고 그것도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1,000대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전파 간에 SKT 거 이렇게 20개 있고 이렇게 KT 거 100개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전파 간에서도 이렇게 관해서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 방 안에 사무실 안에 어떤 유선 전화가 100대 있고 그러니까 상호는 100명인데 유선 전화가 달러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귀할 때 그럼 일하는데 너무 힘들겠죠. 진척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유선 전화망을 100대 증설하고 무선 전화망 스마트폰 무선 전화 100대 증설하면 그거 가지고 각각 널널이 하거나 또 다른 사원들 추가로 뽑아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서 일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통신 선로가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내가 창고에서 물건을 여기서 이렇게 그 물건을 100대에다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도로를 근데 도로가 딱 한 개예요. 창고도 받아줄 총가도 한 개. 일종의 정보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가 막혀서 못 가죠. 시간도 늦고 거기서 이제 발열이 일어나는 거야. 정보의 발열. 그런데 이거를 도로를 유선망이 됐든 무선망이 됐든 100개로 늘린다고 합시다. 100개로 늘리면 100개를 늘리고 이제 그 정보 이동 경로를 각종 설정해주고 100대의 차량이 100개의 어떤 도로를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근데 받아줄 창고 하는 군데밖이다. 그런 게 있어도 그게 더 딜레이 되고 거기서 오래 기다리고 정보가 발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받아줄 창고를 20개로 늘리든지 또는 100개로 늘리면 쉥쉥쉥 달려가서 곧바로 빠르게 일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한 군데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100군데에서 읽고 쓰기, 이렇게 읽고 쓰는 거예요. 읽고 쓰기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통신칩,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모든 통신 장비에서 이와 같이 그것이 유선망이 됐든 무선망이 됐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라는 겁니다. 가령 이제 동영상 파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0개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100개 틀린 이동 어떤 도로망, 이동 정보통신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그 망을 타고 움직이고 한 군데에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창고를 하는 게 아니라 100군데에서 저장을 하거나 읽고 쓰기를 한다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 같은 방식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런 발열이 없는 그런 빠른 통신의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다가 CPU 자체 안에서도 광통신망을 만들거나 CPU 자체 안에서 또는 CPU 제 방식인 어떤 CPU를 마더보드 같은 하나의 CPU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칩 안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 칩 만들든지 또 다른 방식은 같은 마더보드에 광통신으로 연결을 하고 광선미로 연결하든지 하여튼 광으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떨어진데 GPU 개념을 담아서 CPU를 어떤 GPU처럼 병렬 연산을 하게 하고 ALU 숫자를 이렇게 많이 늘리고 그 중에서 대중소 ALU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CPU 그래갖고 이걸 광으로 연결해서 몇 개를 만들어 크기별로 그것도 몇 개를 대중소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AI 칩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엔비디아의 어떤 GPU 기반의 칩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AI 칩을 하면 이게 더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CPU에다가 제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티끌만한 거 탑재해가지고 컴퓨터에 시작하면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부팅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죠.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거는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가자 그랬고요. 또는 CPU도 그렇고 코어도 그렇고요. 서로 대중소,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최대한 숫자를 집적하기 위해서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레지스터나 이런 것들도 대중소, 그 다음에 ALU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목적별로 이렇게 다 사용하면 되겠네요. 큰 거 사용할 때 있고 중간짜리 사용하고 소짜리 사용하고 이런 식의 개념 자체를 사이즈는 회사별로 하겠죠. 이런 거 모든 것도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뭐 칩의 종류에 상관없이 뭐 통신 칩이 됐든 반도체 칩이 됐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모든 정보의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이 정보의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좌표를 이렇게 그 어떤 저장을 여러 군데서 하는 이런 방식은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반도체나 어떤 마더보드 자체에서도 그렇고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또는 컴퓨터 자체다 그러면 컴퓨터 자체에서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그 공간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요. 0.0000000mm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좌표와 숫자를 따라서 정확하게 이동하고 정확하게 저장하거나 읽고 쓰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나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광통신과 전자기적인 것을 같이 결합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한 선로는 그냥 발열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광선로로 광통신 선로로 그냥 가고 뭐 이렇게 컴퓨터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데 스마트폰 안에서도 가능하겠죠. 뭐 슈퍼컴퓨터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선료 가고 우리 빛이 이렇게 사물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우리 눈에다가 이렇게 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있어도 빛이 비춰가고 상을 거꾸로 맺혀주는 것처럼 거울 방식이나 또는 사진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거기다가 찍어주고 그쪽에 정기적인 부분으로 읽고 쓰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읽고 쓰고 그것을 이렇게 띄우고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사실은 그것이 거울식이든 사진식이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광섬유와 이렇게 정기적인 부분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정보가 소실되거나 손상되는 부분을
열 때문에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광섬유선 자체에다가 안팎으로 또는 밖에 이제 광섬유선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것을 넣어서 코팅을 하거나 또는 의류방수제 같은 이런 것을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은 하나의 어떤 그게 절연이거나 전파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전파나 열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뭐 이게 전기 선로로 쓰는 이렇게 구리외선 근처에다가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전파의 직접적인 도달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그로 인해서 전파 간섭을 얻게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까쯤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스텔스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각 전파가 이제 파형이 틀리고 또 전력의 크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전파의 실험을 레이더 파장 아니면 적외선 파장, 초음파 파장 이런 그다음에 어떤 기타의 적외선 파장 또는 뭐 어떻게 마이크로파 기타의 모든 다양한 그 어떤 전파의 파형을 수많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해서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전력을 들었더니 어느 정도 거리를 가더라라는 것을 반복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곱하기 몇 배수, 500배수, 10,000배수, 10만 배수 해서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1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그래서 그 이제 창고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실험실이나 창고 안에서 했다면 그 실험실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0.00001 0.1cm 단위로나 0.0001cm나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 숫자로 표시하고 전파의 속도와 도달거리 이런 것들 그 시간 그다음에 전파에 그만큼 들어간 전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500배수, 10,000배수, 20만 배수 이렇게 할 수 있다. 100만 배수. 그래서 전파를 허공에 쌓은 레이저에 대해서 상대방 전투에 맞았는데 전파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파를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도 쏠 수 있고요. 쏘면은 동시에 몇천 군데도 이렇게 지금 동시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파를 많이 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쏴가지고 거기다가 전파에다가 또 번호를 매겨놓으면 되돌아오는 전파나 이런 부분들에 소실되는 전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몇 번 전파가 소실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전파에 또 번호를 매겨서 보내면 되겠죠. 어차피 통신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전파니까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전파가 사라진 지점을 통해서 그쪽을 스텔스기면 스텔스 원인을 따라서 유성이라든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는 그쪽 부분 해당되는 지역을 촬영을 하는 거죠. 그 주변을 다 촬영하겠죠. 여러 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래갖고 걔를 잡아내는 거, 영상으로 잡아내는 거. 그거도 정찰기에서도 할 수 있고 밑에 지상 레이더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영상 레이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 레이더가 이제 앞으로 하나에서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레이더 소자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페이스북에 광고하셨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카이스트 지적세 사건에 기타 과학기술 단체들이 여러 광고하셨고 한국은행도 광고하고 서울시,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도 광고를 다 하셨습니다. 광고를 한 개인의 페이스북 오스트리아 관광청 주한미 대사관도 주한미군 보도를 관련 것을 보도하듯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데스크탑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그대로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거론했죠. 인터넷 전화를 일반 전화 일단 시중에 다른 이렇게 가입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어떤 스마트폰 사용자 또는 집안의 유선 사용자 연결하면 실질적인 전화기로서 작동한다.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크거든요. 이것을 말씀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AI의 소라라는 개념도 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어떤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때 제 방법을 따라서 하셨다. 단순 구성 요소에서 몇 가지 요소를 추가시켜서 계속 이제 복잡한 변수라고 그러죠. 복잡한 구성 요소를
숫자를 더해가지고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을 하셨다라는 다른 동영상을 많이 언급했으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인터넷망을 통신망으로 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나 어떤 넷플릭스처럼 해 가지고 이거를 방송 채널 하루에 40개만 틀어주면 방송국이잖아. 500개 방송국도 만들어낼 수 있다. 또는 통신 수단으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다자간의 통신이 가능하고 동영상 문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회의가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탑재하거나 스마트폰을 공짜로 뿌려서 여기서 방송과 통신을 공짜로 주고 또 어떤 것은 공짜고 어떤 것은 유료고 또 소비자들이 직접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동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고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광고를 유치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선 TV 같은 데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TV를 공짜로 나눠주고, TV를 32인치 기준으로 공짜로 나눠주고, 추가 요금을 들 사람은 이제 추가로 하고, 좀 더 많이 사용자는 이렇게 좀 더 요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사람들 하면 망을 좀 이렇게 부담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선 TV도 된다고 그랬죠. 무선 TV에도 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방송과 일단 홈쇼핑 코드가 자체적으로 쇼핑을 쇼핑몰을 엄청나게 늘릴 수도 있고, 일단 택배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슈퍼마켓 체인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적인 배송, 여기다 앱으로 깔아놓으면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깔아놓으면,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간단히 클릭해서 한국어 서비스만 제대로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약점, 그 나라 언어 서비스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 불편하다는 거. 그 나라 마치 자국 것인 것처럼. 자국 기업이 제공하는 것처럼 해서 언어 서비스가 되면은 굉장히 전 세계 슈퍼체인이 하나 생긴 거 아닙니까? 슈퍼체인은 뭐 100평짜리도 있고 뭐 200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100평짜리도 상관없고 200평짜리도 상관없고 조그만 것을 이렇게 서울시다 그럼 촘촘히 나서 그것을 클릭하면 배송해 준다면 이게 아마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월마트가 되고 아마존이 되는. 온라인 배송도 거기다가 같이 탑재를 해서 온라인 배송, 오프라인 배송 이런 것들을 같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아마존 금세 아마존 생기고 이렇게 월마트가 전 세계에 건설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과연 하시나 봅시다. 네. 택배 회사도 그래서 그 거점 방식으로 제가 택배를 하자 그랬죠. 우유 대리점처럼 해가지고 500m, 100m 단위로 해가지고 물건을 새벽이나 어떤 택배 회사는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고 거기서 지네들이 자기 가족들이나 직원을 사용해가지고 500m, 100m 안에 물건만 하면 배송을 해오는 거. 새벽 배송도 가능하고 낮에 배송도 가능하고 이런 방식을 얘기했고요. 또는 배달의 민족처럼 오토바이를 갖다가 오토바이 이렇게 라이더를 고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하거나 해가지고 근처에 500m 안에 100m 안에 또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을 배달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 구조로 가져가서 파업 같은 거 일어날 때도 직접 하셔도 직영으로 해줘도 되고 자영업자 구조로 해서 가맹점 구조로 하셔도 되고 막 이렇게 파업하면 그 자르고 다른 사람 갖다 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500m, 100m 아니니까 500m 1km 안에서는 숫자를 많이 하면 다른 방식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죠. 물량이 많아지면 몇 군데 거기에 지역 안에 또 이렇게 거점 배송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과연 하나 봅시다. 할 거는 많아요. 네, 퀵 서비스도 할 수 있고 택배도 퀵 서비스도 하는 거잖아요. 택배도 가능하고 꽃 배달 서비스도 가능하고 이삿짐 서비스도 가능하고 다양한 앱을 설치해서 수많은 기업을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겠죠. 인터넷 뱅킹도 사업 구조는 무한합니다.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뭐 요새 온라인 뱅킹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 사업을 해도 전혀 뭐 요새 뭐 온라인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인터넷 뱅킹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 하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이 없이 온라인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은행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하시나 보자고요.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제가 매번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네이버도 삼성도 지금 내 기술이더라고, 현대기아차도 내 기술이라고, 하나도 이렇게 영상 레이더도 내 기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쪽 회사에 뭐 제품을 내가 뜯어본다거나 그쪽 회사 관계자하고 연락한다 이런 것도 없고요. 몰라요 전혀. 그렇지만 제 기술은 제가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YTN에 대기술이 쫙 그냥 나오더라고요. 뭐 플라스틱 창도 그렇고 기존 유리창 플라스틱 창 되는 것도 그렇고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 참 공교롭죠. 일단 좌표와 숫자 방식, 상수도 어떤 수리하는 업체 로봇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이고 파손된 것을 그 크기를 다 분별해 내더라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상수도 안을 그렇게 해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태양광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발전할 때 정기적인 방식으로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축 돌려서 거기다가 서로 다른 굵기가 틀린 어떤 구리선들을 배치하고 비유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좌석들을 배치해서 회전을 전기 방식으로 하든 휘발유로 석유로 하든지 아니면 수소 산소로 해서 연료는 뭐가 됐든 간에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다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 기초 전기를 생산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연결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한다는 거죠. 이걸 태양광에 또 다셨더라고요. 나는 그게 다른 사람 그 업체는 이게 설명을 안 했어요. 뭔지를. 저는 한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에다 다는 거잖아요. 이거다라고 생각. 이게 자동차에다가 회전축에 달리고 자동차 회전축에다 달아갖고 전기를 생산해도 돼요. 집안에서 뭐 이렇게 전기 생산 구조가 50m, 100m 정도 이렇게 공장에 놓고 그래서 수없이 만들어 전기를 생산해도 되고요. 풍력, 태양력 이용해서 기초 전기 뭐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뭐 이렇게 자동차에서도 휘발유 쓰잖아요. 경유 쓰고 뭐 석유가 풍성한 데는 그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풍력, 태양력을 위해서 기초 전기로 해서 이것을 돌려준다는 거. 이 방식을 제가 풍력 어떤 태양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풍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수력 발전. 그래서 바닷물 끓여들여 수력 발전할 때도 물레방아식으로 해가지고 수력 발전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풍력 발전기 너무 비싸잖아요. 한 대 수십억 고장 나면 그냥 1년 전기값 날라가는 고쳐야 되거나 방치하거나 돈 날리는 수십억 그럴 바에 그냥 기둥 세워서 물레방아식으로 전기를 동일하게 이렇게 회전축에다가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통으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자석을 넣어서 송전선로는 하나의 전기선에 구리 코일을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개의 구리선으로 배치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그 태양광 발전을 할 때는 방송은 반사판처럼 해서 수없이 빛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방송 반사판처럼 할 때 금속으로 만들었던 오목한 허물판 오목골이 되어서 빛이 보다 집중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방송국에서도 이거 사용하시면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거 태양광으로 조리기 할 때도 태양광 조리기 어떤 그 종류가 뭐가 됐든 이게 방송 방사판처럼 하고 빛을 갖다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 집중을 시키면 빛이 풍성한 상태에서 발전 효율이 높겠죠. 그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